김백준이 이명박 측의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또 간밤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됐는데 일단 구속시켜 놓으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김영석도 그럴 거고 김백준도 그럴 거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 지금 김백준이라든가 김희중 또 국정원 기획실장이었던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조직 내부로 보면 배신자고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내부자 고발, 법이 보호하는 내부자 고발이기도 하고 또 검찰로 보면 진실 고백이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언제까지 검찰은 피의 사실을 흘려서 언론이 그걸 받아쓰게 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공범자였던 아랫사람들이 자꾸 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당사자는 MB다. 우선 구속 여부나 조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국민께 사실 실토하는 것, 이거 제일 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언론들의 수사의 결과물이에요. 이명박의 조카 김동혁 씨죠? 김동혁. 이명박의 누나가 있어요. 이귀선 씨라고. 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네. 이귀선 씨의 아들이 바로 김동혁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으로도 제목으로도 나갔잖아요. 이명박이 뭐 다스, BBK, 국정원, 특활비 등등등 다 해도 진짜 조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숨겨진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 아니고 이명박 거다. 자기들 친인척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이명박 씨가 친인척들의 차명으로 여기저기 타놓은 땅들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만한 재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은 현대 사장할 때 재산이 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 월급쟁이가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이 재산으로 둔갑했던 소위 그 강남 신화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때 일단. 그때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후로 이제 재산 불리기를 시작했겠죠.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투입하고 다스를 통해서 BBK 투입하고 BBK 돈 김경준이가 떼어먹으려니까 그걸 LA 총영사 김재수를 시켜서 이명박은 반드시 받아내고 다른 투자자들은 다 손실 다 봤잖아요. 근데 MB는 기어이 국가 공권력을 대통령을 활용해서 받아내고 이런 걸 볼 때 재산 불리기의 기지 아닙니까? 이번에 보도 나온 것만 해도 부천에 있는 공장부지 이게 시세만 10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점포도 이것도 그 김동혁 씨 서류상의 소유이긴 한데 이것도 상가 점포 하나도 이게 10억 원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재산 땅이든 다스든 이명박 재산을 지금 누가 승계를 받냐 누구 거냐 주인이 이동혁 거냐 이시영 거냐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김동혁 거냐 즉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지금 때로는 비밀 창고도 공개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비밀 창고가 드러난 것이 누구에 의한 결정적 진술일까 이걸 볼 때 김백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동영 즉 이시영의 사촌 형 이동영이 훅 찔렸지 않았을까. 그래야만 결국 이 재산은 자기 거이 된다. 서류상으로는 뭐.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재산 싸움이다, 이건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상은과 이동영이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은은 자기를 좀 평생 동안 먹여 살려준 동생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배신할 생각이 조금 덜한 것 같고. 네. 이동영은 좀 다른 거죠. 이제 위치나 역할이. 살짝 욕심이 좀 있는데 이시영이나 이명박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네. 뭔가 그 뒤 속에는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명박 형제지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중심으로 딱 단합도 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사촌들로 오는 순간 이시영, 이동영, 김동혁 등등 사촌들한테는 그건 아버지 때 이야기고 우리 때는 다르지 않냐.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이제 이명박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속이 타지요. 이걸 다스를 본인 거라 하자니. 법적으로 가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씨는 지금 최측근인 사람들, 특히 뭐 김희중, 김백준, 그리고 이상득의 측근이라는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지금 이동영 정도까지. 이동영은 이제 물론 검찰 들락날락 할 때는 뭐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명박을 보여줄 목적이 아니고 재산을 갖고 싶은 목적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생각보다요 다스가 상당히 대기업이에요. 네. 현대 납품업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중소기업처럼 보이지만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들만한 정도로 저는 대기업이라고. 중견기업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다스의 협력업체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던 IM, SM, 아임 내꺼, 이시영 내꺼, 그다음에 SM 협력업체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이 모든 비밀은 비밀 창고인 영포 빌딩으로부터 밝혀질 것 같아요. 자, 이제 평창 올림픽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제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건 뭐 정치보복 이야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의 시작점 같은 거였어요. 당시에. 그때는 팟캐스트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도 억울하고 이상하다.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역사는 돌고 돌아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 저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할 테니까 뭐 그런 감정이 내 인간적 감정으로는 지금 완전히 탈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네, 예. 어떤 편도 없어요. 이명박한테는. 그 이명박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던 것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통쾌하다 이런 것보다 저는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이 또 포토라인 쓰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포토라인 쓰냐 마냐 언제 쓰냐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이긴 한데, 그러기 전에 이명박 스스로가 고백해야 되는 일이 제일 1번 같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끝나면 곧바로 고백하면서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작은 미력 하나 힘이나마 함께 하겠다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하시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면 이게 적폐라 하더라도 정치보복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서 이걸 미리 조금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 의도된 범죄잖아요. 그건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의도된 범죄를 같은 정치보복이라는 이런 형태로 물 흐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주변 아주머니들도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MB는 반드시 구속,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건 대단한 불행이겠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래서 다음에 그걸 예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사실 아주 상식적인 것에서도 이미 다스가 누구 거인지 또는 이명박이 얼마나 많은 걸 해 드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우아한 또는 이런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려운. 예, 것 좋으신 같아요. 말씀이고요. 네. 사모님, 혹시 팟캐스트 해볼 생각 없어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시는데요? 아니 뭐 저도 MB를 구속하자 말자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도요. 구속을 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떠나서 MB의 자성과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MB를 보고 몰랐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맞을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MB를 수없이 봐왔잖아요. 아마도 정두원이 지금 경천 동지할 3가지를 말만 하고 이만한 팁도 주지 않는 것은 MB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수능 본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항상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너 이거 컴퓨터 게임 몇 번 했어? 했어 안 했어? 반드시 안 했다고 하죠. 그럼 너 이거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 그럼 아니야 3번 했어. 이런 식인 거죠. 정두원은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3가지를 알고 있을 건데 이명박 측에서 지금 어떤 걸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너무 많이 봐요. 해서요? 네,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마음은 똑같죠. 근데 이게 특히 친문 정치인들이나 정권의 그 주류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정치 보복으로 안 만들기 위한 오딩이세요. 자꾸 우리는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는 측면이기 때문에 속마음이야 더 솔직히 말하시면 저는 일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때려 죽이고 싶죠.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완전히 드러난 범인으로 드러난 자에 대한 일종의 우리 편들의 여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슬프다는 게 그런 뭐냐면은 저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 올린 국민들에 대한 슬픔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명박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용서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백준이 이명박 측의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또 간밤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됐는데 일단 구속시켜 놓으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김영석도 그럴 거고 김백준도 그럴 거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 지금 김백준이라든가 김희중 또 국정원 기획실장이었던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조직 내부로 보면 배신자고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내부자 고발, 법이 보호하는 내부자 고발이기도 하고 또 검찰로 보면 진실 고백이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언제까지 검찰은 피의 사실을 흘려서 언론이 그걸 받아쓰게 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공범자였던 아랫사람들이 자꾸 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당사자는 MB다. 우선 구속 여부나 조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국민께 사실 실토하는 것 이거 제일 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언론들의 수사의 결과물이에요. 이명박의 조카 김동혁 씨죠? 김동혁. 이명박의 누나가 있어요. 이귀선 씨라고. 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네. 이귀선 씨의 아들이 바로 김동혁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으로도 제목으로도 나갔잖아요. 이명박이 뭐 다스, BBK, 국정원, 특활비 등등등 다 해도 진짜 조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숨겨진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 아니고 이명박 거다. 자기들 친인척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대기업이에요. 네. 현대 납품업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중소기업처럼 보이지만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들만한 정도로 저는 대기업이라고. 중견기업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다스의 협력업체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던 IM, SM, 아임 내꺼, 이시영 내꺼, 그다음에 SM 협력업체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이 모든 비밀은 비밀 창고인 영포 빌딩으로부터 밝혀질 것 같아요. 자, 이제 평창 올림픽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제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건 뭐 정치보복 이야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의 시작점 같은 거였어요. 당시에. 그때는 팟캐스트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도 억울하고 이상하다.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역사는 돌고 돌아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 저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할 테니까 뭐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인간적 감정으로는 지금 완전히 탈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네, 예. 어떤 편도 없어요. 이명박한테는. 그 이명박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던 것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통쾌하다 이런 것보다 저는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이 또 포토라인 쓰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포토라인 쓰냐 마냐 언제 쓰냐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이긴 한데 그러기 전에 이명박 스스로가 고백해야 되는 일이 제일 1번 같아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끝나면 곧바로 고백하면서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작은 미력 하나 힘이나마 함께 하겠다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하시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면 이게 누구에 의한 진술, 결정적 진술일까 이걸 볼 때 김백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동영 즉 이시영의 사촌 형 이동영이 훅 찔렸지 않았을까. 그래야만 결국 이 재산은 자기 거이 된다. 서류상으로는 뭐.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재산 싸움이다, 이건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상은과 이동영이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은은 자기를 좀 평생 동안 먹여 살려준 동생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배신할 생각이 조금 덜한 것 같고. 네. 이동영은 좀 다른 거죠. 이제 위치나 역할이. 살짝 욕심이 좀 있는데 이시영이나 이명박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네. 뭔가 속에 그 뒤 속에는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명박 형제지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중심으로 딱 단합도 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사촌들로 오는 순간 이시영, 이동영, 김동혁 등등 사촌들한테는 그건 아버지 때 이야기고 우리 때는 다르지 않냐.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이제 이명박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속이 타지요. 이걸 다스를 본인 거라 하자니. 법적으로 가서 네.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씨는 지금 최측근인 사람들, 특히 뭐 김희중, 김백준, 그리고 이상득의 측근이라는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기조실장. 지금 이동영 정도까지. 이동영은 이제 물론 검찰 들락날락 할 때는 뭐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명박을 보여줄 목적이 아니고 재산을 갖고 싶은 목적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생각보다요 다스가 이명박 씨가 친인척들의 차명으로 여기저기 타놓은 땅들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만한 재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은 헌대 사장할 때 재산이 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 월급쟁이가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이 재산으로 둔갑했던 소위 그 강남 신화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때 일단. 그때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후로 이제 재산 불리기를 시작했겠죠.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투입하고, 다스를 통해서 BBK 투입하고, BBK 돈 김경준이가 떼어먹으려니까 그걸 LA 총영사 김재수를 시켜서 이명박은 반드시 받아내고, 다른 투자자들은 다 손실 다 봤잖아요. 근데 MB는 기어이 국가 공권력을 대통령을 활용해서 받아내고 이런 걸 볼 때 재산 불리기의 기지 아닙니까? 이번에 보도 나온 것만 해도 부천에 있는 공장부지 이게 시세만 10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점포도 이것도 그 김동혁 씨 서류상의 소유이긴 한데 이것도 상가 점포 하나도 이게 10억 원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재산, 땅이든 다스든 이명박 재산을 지금 누가 승계를 받냐, 누구 거냐 주인이, 이동혁 거냐, 이시영 거냐,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김동혁 거냐. 즉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지금 때로는 비밀 창고도 공개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비밀 창고가 드러난 것이 적폐라 하더라도 정치보복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서 이걸 미리 조금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 의도된 범죄잖아요. 그건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의도된 범죄를 같은 정치보복이라는 이런 형태로 물 흐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주변 아주머니들도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MB는 반드시 구속,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건 대단한 불행이겠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래서 다음에 그걸 예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사실 아주 상식적인 것에서도 이미 다스가 누구 거인지 또는 이명박이 얼마나 많은 걸 해 드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우아한 또는 이런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려운. 예, 것 좋으신 같아요. 말씀이고요. 네. 사모님 혹시 팟캐스트 해볼 생각 없어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시는데요. 아니 저도 MB를 구속하자 말자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도요. 구속을 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떠나서 MB의 자성과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MB를 보고 몰랐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맞을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MB를 수없이 봐왔잖아요. 아마도 정두원이 지금 경천 동지할 3가지를 말만 하고 이만한 팁도 주지 않는 것은 MB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수능 본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항상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너 이거 컴퓨터 게임 몇 번 했어?